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이 기술로 인해 그 범주가 빠르게 확장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눈여겨봐야 할 기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생명의 미래를 결정짓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부터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불안까지 지녔기 때문이죠. 인류의 진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무엇이냐?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캐스9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크리스퍼-캐스9이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가 무엇인지 짧게 살펴보고, 이 기술의 엄청난 가능성과 또 한편으로 제시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에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몸 안에 있는 작은 세포 속에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는 생물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작은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DNA는 염기라고 불리는 4가지 구성 요소로 정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이에 따라 행동하며 우리 모든 특성의 기반을 형성하죠. 그렇게 DNA가 망가지면 질병이나 유전 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망가진 DNA를 다시 정상화하면,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프로그래밍하는 게 가능하다면 불치병이나 유전병도 낫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기술이 크리스퍼-캐스9입니다. 중요한 건 이 캐스9 단백질인데요. 캐스9은 크리스퍼 관련 단백질로 실질적 가위의 역할을 해서 DNA를 자를 수 있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먼저 DNA 분석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에 맞춰 가이드 RNA를 설계하고 이를 캐스9에 붙입니다. 그런 다음 이 캐스9 유전자 가위를 문제를 일으키는 세포에 투입하죠. 캐스9 유전자 가위는 가이드 RNA를 따라 목표 유전자를 찾습니다. 목표 유전자를 찾으면 특정 DNA를 절단하죠. 그런 다음 맞춤 DNA 삽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이죠. 맞춤 편집된 RNA 정보를 붙인 캐스9을 주입하기만 하면 과학자들은 어떤 유전자라도 편집할 수 있는 거죠. 2016년 미국에서 암 치료를 위한 크리스퍼 사용이 승인되었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폐암 환자들을 위한 크리스퍼 사용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수많은 유전병도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받은 치료는 후대에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죠. 치료 측면에서 질병의 극복은 가능하지만 질병의 멸종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지 않는 한 말이죠.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게 되면 이는 후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특정 유전병이나 질병을 멸종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에는 아주 많은 윤리적 문제가 따르기도 합니다. 크리스퍼 기술은 인간 강화의 기술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퍼 DIY 킷을 통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본인의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꽤 많은 사람이 크리스퍼 DIY 킷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등 이용하고 있죠. 유전자 편집 기술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경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기술 자체가 국가적 전략이 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유전자 편집 기술 자체는 국가적으로 달리기라고 합니다. 서로 먼저 규제를 풀고 있고 실험하고 있죠. 물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이를 특허화하는 경쟁이 치열하죠. 특허화된 기술을 상용화하면 굉장한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내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유전자를 뛰어나게 편집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돈을 많이 내면 더 뛰어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그냥 태어나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소리 없는 치열한 경쟁이 있던 와중 2018년 중국에서 크리스퍼 기술로 유전자가 편집된 아이 둘이 태어났다는 보고가 학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중국의 허젠쿠이 교수는 아이들이 HIV에 걸린 에이즈 환자 임산부 어머니로부터 감염되지 않게끔 유전자를 편집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계는 배아에 시행되는 유전자 편집을 철저히 금지했는데요. 이는 종의 진화에 직접적 개입하는 행위이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특정 유전자를 종 전체로 확산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인간이 동물 한 종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게 됩니다. 가령 유전자 드라이브로 모기를 멸종시킬 수도 있는데요. 암컷 모기의 알을 낳는 유전자를 파괴해 수컷만 나오게 하여 궁극적으로 모기를 없앤다는 아이디어이죠. 이 아이디어는 연구실에서 제한된 실험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는데 총 8세대를 거치면 모기를 박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학계가 철저히 배아의 유전자 편집을 금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기술은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유전자 드라이브를 인간에게 적용한다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의학 기술은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중국에서는 임상 시험이 처음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동물 실험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임상 시험이 가능한 데 비해 중국에서는 그 앞 과정을 넘길 수 있는 거죠. 생명공학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 허쟁쿠이 사태가 발생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죠. 물론 HIV 환자에 대한 차별을 겪으며 살았던 부부에게 한낱 같은 희망의 기술인 것도 사실이지만 말이죠. 결과에 상관없이 동기가 선한 행위가 윤리적으로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술 발전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제 기술은 기술을 위한 발전의 형태를 띠고 있고 가속이부터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기술 발전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